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침묵을 대하는 방식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멈추고 문자를 멈추고 완전히 연락을 끊었을 때 남자의 머릿속과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이것은 밀당을 하거나 게임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 애쓰는 동안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결코 동등하지 않으며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동등한 척하는 것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연락을 바라며 당신을 계속 기다림 속에 갇혀있게 만들 뿐입니다. 손에 휴대폰을 쥔 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무거운 침묵을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적어보내고 싶어서 간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마치 3일처럼 느껴집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면 그저 무언가를 팔려는 흔한 앱의 알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마지막 문자를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접속했는지도 확인하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침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싸움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상한 틈새에 머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닌 그런 상태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저 이 침묵 속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고요함을 먼저 깨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했고 더 많이 필요로 했고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앉아 모든 사소한 것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그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낫거나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스스로를 미치게 만드는 일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연락이 끊기면 그 경험은 완전히 두 개의 다른 현실로 쪼개집니다. 여자는 무언가가 찢겨나간 것처럼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 남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에야 실제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그것을 느낍니다. 여자는 자신이 그에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 궁금해합니다. 남자는 자신이 좋은 사람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여자는 대답과 확실한 마무리를 원합니다. 남자는 압박감 없이 생각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침묵이지만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쪽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침묵은 첫날부터 엄청난 무게의 벽돌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뇌는 과부하에 걸립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누었던 모든 대화, 당신이 무심코 던진 모든 말들을 떠올리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관심 없는 티를 냈나?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저 바쁜 걸까? 아니면 이게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그 사람만의 방식인 걸까? 당신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맴돌며 단서를 찾고 어제까지만 해도 문자를 주고받던 사람이 갑자기 유령처럼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들에게 있어 연락은 곧 유대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물을 때 당신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우리 사이에 진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연락이 사라지면 단지 그 사람이 바쁘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에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에 침묵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침묵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절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데 당신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대부분의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피도 눈물도 없거나 당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남자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서거나 연락이 끊길 때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상황을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을 살며 바쁘게 지내고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대감이 사라진 것에 대해 오히려 작은 해방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생각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다 풀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머리를 비우고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시작되면 그는 사실 꽤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자에게는 침묵이 당신이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무게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에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할 뿐입니다. 일친구 운동, 취미생활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는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은 그 방식이 꽤 잘 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여자는 침묵을 감정적인 고통으로 느낍니다. 남자는 침묵을 압박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는 힘들어하고 의문을 품고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물 흐르듯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느끼는 해방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좋게만 느껴졌던 그 공간이 결국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그것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침묵이 시작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 그녀가 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은 훨씬 더 점진적이고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쩌면 한 달이 지난 후 서서히 아주 작은 순간들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고 무심코 당신에게 보내려다 두 사람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예전처럼 당신에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침묵은 해방감에서 상실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당신은 이미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 겪고 빠져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이미 울 만큼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수없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침묵의 고통을 이미 뼈저리게 느꼈고 그 시간을 견뎌냈으며 어쩌면 스스로 치유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쯤 당신은 그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의 차이가 상황이 전개되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당신이 침묵을 거절로 느끼는 동안 그는 그것을 자유로 느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는 동안 그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온전한 당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독하려 예전 대화들을 수십 번 다시 돌려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변했다는 것을 그는 멀리서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고 관심을 주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할 때 언제든 대화를 걸면 당신이 대답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무런 궁금증도
미스터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게 되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벌써 나를 잊었나?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걸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연락을 끊으면 그 침묵은 각자가 스스로와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당신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답을 구하려는 욕구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힘든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이제 막 그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 침묵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완전한 부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는 사람을 호기심 갖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당신을 떠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며 혹시라도 연락을 해올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즉시 답장을 보내고 원래 자리로 훌쩍 뛰어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를 아끼고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마음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대기하고 언제나 이해해주고 무작정 기다려주는 예전의 그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똑같은 악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될 뿐입니다. 그는 다시 편안함을 느낍니다. 모든 궁금증은 사라지고 당신은 다시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려 노력했을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관심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학습시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그 관계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남아있을지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언제나 거기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당신을 예전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것들과 같습니다. 사람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찾아오고 당신이 마침내 뒤로 물러서게 될 때 당신은 그 익숙했던 패턴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조건 잡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가 당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며 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당신이 아직도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불확실성이 그가 다시 당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그에게도 잃을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당신을 잃고 싶은지 아닌지 스스로 깊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 침묵이 가진 진정한 힘은 단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당신에게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리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할 시간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이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해내고 진심으로 그 사람 없이도 괜찮아지기 시작할 때 그제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을 구걸하며 하염없이 기다리던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당신의 에너지는 강력한 자석처럼 그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치밀하게 밀당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하게 느끼기 위해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진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더 흐르면 남자의 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는 가볍게 간을 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안녕이라는 문자를 뜬금없이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여전히 자신을 아끼는지, 다시 돌아갈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무너집니다. 그 아주 작은 관심을 보고 그것이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당장 답장을 보내거나 너무 반가운 티를 내게 되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는 자신이 원하던 모든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당신이 아직 관심이 있고 언제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는 정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행동도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때까지 당신을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뒷전으로 밀어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예 답장을 하지 않거나 차분하고 가볍게 선을 그으며 답장을 한다면 그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혼란과 궁금증이 그가 계속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궁금증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그가 지금 당장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정말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감정, 그 미세한 두려움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침묵이 당신을 위해 유리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전화기 옆에서 기다리며 그의 프로필을 확인하거나 그가 여전히 마음이 있다는 신호를 애타게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하게 했는지 알고 싶어집니다. 이번에는 그저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게 만듭니다. 단순히 찔러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아직 지켜낼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가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침묵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진짜 목적은 누군가 당신을 쫓아오지 않아도 당신 스스로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낼 공간을 갖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그의 관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그의 문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평화가 타인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교훈을 얻고 나면 그가 돌아오든 안 오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다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도권의 전환입니다. 특정한 결과를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될 때 당신은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가 연락이 온다면 좋습니다. 그와 대화를 이어갈지 말지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아도 역시 괜찮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더 이상 그의 선택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기다림과 헛된 희망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며 갇혀 지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과 여전히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그가 정말로 연락을 해올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상황이 조금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몇 주 또는 몇 달간의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사과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벼운 안부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려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답장을 할까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왜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다르게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만약 그저 심심해서 외로워서 혹은 호기심 때문에 연락한 것이라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서 연락한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여성들이 무너집니다.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마침내 어떤 대답을 얻은 것 같고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그동안 견뎌온 모든 침묵의 시간들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변했다거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거라는 의미를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순간에 그가 당신 생각을 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더 잘해보겠다는 진정한 헌신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뜬금없는 문자 하나는 그저 당신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이란 늘 이리저리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당신이 침묵의 시간 동안 이뤄낸 성장이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관심에 목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와 다시 이어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던져주는 작은 부스러기에 만족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데 그 시간을 오롯이 쏟았고 이제는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별다른 노력 없이 가볍게 연락해 온다면 당신은 그 행동의 진위를 꿰뚫어보고 그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쌓아 올린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 다가온다면 무거운 대화도 기꺼이 피하지 않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결핍이 아니라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그를 선택하는 이유는 그 없이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당신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더 이상 그 이하의 대우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침묵은 결코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라는 방해 요소 없이 두 사람이 강제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신경을 쏟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이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더 빨리 느끼고 더 깊이 처리하며 결국 그 침묵의 터널을 지나 훨씬 더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더 느리게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처리하며 여자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그의 침묵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잣대로 삼지 않게 됩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침묵이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가 먼저 움직일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완성해줄 다른 누군가 없이도 스스로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경지에 다다랐을 때 그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강박에서 진정으로 치유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혹은 하지 않든 이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연락을 해온다면 받아줄지 말지 선택하면 그만입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이 침묵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를 다시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의 목표를 상대방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결국 무릎 꿇고 돌아오게 만들어 내가 소중한 존재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목표는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경 쓰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을 통제할 권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멋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평화롭게 머물 뿐이며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연락을 끊었을 때 그 침묵은 각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누가 그 불편함을 묵묵히 견뎌내고 성장할 수 있는지, 반대로 누가 패닉에 빠져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기꺼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지, 누가 그저 당장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가벼운 해결책만을 원하는지도 드러냅니다. 누가 진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고
누가 여전히 감정의 불장난을 치고 있는지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상처를 치유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미련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외면해왔던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사랑의 확인을 갈구하는 마음,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묶여 있다는 잘못된 믿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두려움들과 정면으로 마주하여 가만히 앉아 그것들을 극복해낼 때 당신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강하고 더 투명하며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만의 평화,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침묵이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기꺼이 끌어안아야 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반대편에는 누군가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완전히 새로워진 당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고민하느라 밤잠을 설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가치를 알기에 다른 누구의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진 당신의 모습이 바로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그저 당신이 조금 더 빨리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끊겼을 때 패닉에 빠지지 마세요. 그를 쫓아가지 마세요. 두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혹은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침묵을 먼저 깨버리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그 고요함을 느끼세요. 침묵이 자기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았던 모든 허울들을 벗겨내도록 놔두세요.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려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게 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이나 그의 문자나 그의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은 당신 스스로 두 발로 서고 혼자서도 온전히 기쁨을 느끼며 다른 누군가로 채워지지 않아도 이미 완벽한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 그가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마침내 깨닫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당신은 그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멋진 삶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결정은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굳건한 힘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당신이 살 수 없어서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가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강해진 당신에게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기회를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언제든 뒤돌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든 괜찮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연락이 끊겼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힘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는지 혹은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침묵을 이용해 당신 자신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에도 당신은 이미 온전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의 침묵을 견뎌낸 지금의 당신은 처음 이 침묵이 시작되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흘렸고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했으며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그 지독한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앉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만큼 크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차가운 고요함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상대방의 끊임없는 연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의 관심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온함은 그들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침묵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머뭇거리는 동안 당신은 이미 10걸음은 더 앞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통과 정면으로 맞섰고 결국 그 반대편으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서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성장을 위한 공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남겨두세요. 그것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사적인 메시지나 공허한 말들로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세요. 왜냐하면 그 기나긴 침묵의 끝에는 가장 강하고 흔들림 없이 단단해진 당신의 진짜 모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당신의 모습은 그 진짜 나를 찾기 위해 견뎌내야 했던 모든 불편한 순간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들거나 이 고요함을 깨버리고 싶거나 그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때면 멈춰서서 크게 숨을 내쉬고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나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존재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관심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 잔인한 침묵은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바로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당신의 가치가 단 한 번도 그의 대답에 묶여있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